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 소식이 딱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삼성전자 팔고 SK 하이닉스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대표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 있는데 삼성전자, HBM 공급 아직 못하고 있죠. 2분기의 실적도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급하기 시작하면 실적 확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LG전자는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 어떻게 커갈지 투자 포인트에는 어떤 게 있을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사님 반도체 관련해서 초고율 관세가 예고가 돼 있는데 어쨌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값이 없어진 지 좀 되어서 네. 그런 게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하반기 국내 반도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은 거의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을 보면은 반반입니다. 반반.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애매한 상황에 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분도 뭐 구리, 철강, 알루미늄, 뭐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세율과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고율 관세 떼낸다고 해놓고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입해서 써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렇죠. 반도체 부분은. 그리고 네. 미국 역시도 AI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뭐 건설,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부분을 수입해 와서 써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계속해서 늦추고는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 부분이 이 부분을 염려하면서 그동안에 못 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품목별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네. 뭐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율의 관세를 쉽게 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업체별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였고 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보니까 지금 이익이 한 60% 가까이 줄었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그동안에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한 370조 되는 회사가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보니까 영역별로 봤을 때 수출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 실적 회복 기대해도 될까요? 이번에 이제 쇼크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더라도 6조 원대 받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5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받는데 5조 원도 안 났기 때문에 어닝 쇼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삼성전자의 종가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주가가 반영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번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다른 이유에서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두 가지 찾는데 하나는 환율이고 하나는 이제 재고에 대한 손망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제 안에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되는데 이건 보시적 나올 때 그런 네. 얘기가 나올 거고요. 요번에 실적이 떨어진 부분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 부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레거시 제품들이 좀 이제 줄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레거시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HBM 때문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HBM3E 8단짜리는 AMD에 납품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12단짜리 엔비디아는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HBM4는 4부터 엔비디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AMD의 HBM3가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요번에 실적을 보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아마도 만들어 놓은 재고가 쌓여 있지 않았나. 그 재고를 이번에 털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 2분기 실적이 내년도 2026년까지
분기별로는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으로는 가장 최저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방어된 건 자사주 산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예전부터 예고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지금 우리 시장의 분위기에서 못 오른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모르는 데가 2차 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도 못 올랐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 사실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못 오른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오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향 뒤에 있는 소부장도 다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시장이 3,2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가지고 지금의 나쁜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이게 높은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 다 올라갈 때 제자리 걸음이니까. 예, 삼성전자는 500조까지 시총이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한 370조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올라와서 200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은 상당 부분 바닥권을 형성했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어니시 효과 나와도 방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시가총액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거 궁금한데 SK 하이닉스가 30만 닉스 뚫고 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몇 년치를 사실 미리 다 팔아놨다 선계약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시가총액이 여전히 삼성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 삼성이 뭐 가전도 휴대폰도 있기는 합니다만 2분기 실적 보니까 그쪽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면 바꿔 말해서 SK 하이닉스가 현재 주가나 주가 상승세 생각하면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영업이익은 DS 부분, 반도체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그 부분만 보면은 SK하이닉스를 고객만 똑같이 본다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 영역이 큰 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전과 스마트폰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높은 것은 전체 이익단에서는 더 높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30만 원 근처 갔다가 또 내려오고 네.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역시도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가 28만 원대에 있는 국내 애널리스트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분을 썩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계 IB들은 오히려 SK하이닉스를 뭐 36만 원, 38만 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8만 원, 30만 원 우리 이렇게 하도 당해가지고 예, 보고 그동안.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200조에서 요번에 한 9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지금 논하면서 SK하이닉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이 그만큼 또 안 좋은 것은 사실 그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매듭을 질 것인지 또는 고객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HBM의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것인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은 미리 삼성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리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 소식이 딱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더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납품했다는 소식 나오기만 하면 왜 작년에는 젠슨왕이 그냥 젠슨왕 프로브드 사인 하나 보여준 것만 네. 가지고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하기도 네. 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SK 하이닉스 실적 24일에 나올 텐데 네. 요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나요? 뭐 영업이익 9조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상 최대로 네.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요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늘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HBM 말고 HBM4로 넘어가면서 마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거 영업이익이라는 건 이익이라는 건 상당 부분 먼저 선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은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HBM의 다음 사양에서 더 고마진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익은 더 많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환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슬쩍 넘어갔지만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부분, 특히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이번 2분기 실적 안 좋은 부분에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단기간에 급락했죠, 환율이. 네, 아시다시피 2분기에 이번 2분기 실적 나오는 거잖아요. 2분기의 초에 우리 환율이 1,500원을 넘냐 맞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480원 예. 위에까지 갔었죠. 예, 4월 예. 9일에. 70원, 80원 그랬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1,450원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100원이 떨어진 거니까 영업이익단에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서 1,350원에서 1,300원 깨고 1,200원, 1,100원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을 까먹는 부분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3분기,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진율 얘기하다가 환율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4조 달러 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독일 닥스 지수의 시장의 시가총액 총액이 3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한국에 예. 2,751개 상장사 다 합쳐서 3천억, 3천조. 그 3,000조니까 그 엔비디아 팔면은 예. 이거 다 주고 2,000조 예. 거슬러 주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국가의 GDP도 뭐 보통 3조 달러, 4조 달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엔비디아가 지금 4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뭐 몇몇 또 IB에서는 10조 달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조 달러. 예, 아니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속보가 나왔는데 예. 중국 관영 CCTV에서 젠슨 왕 CEO가 미국의 엔비디아 H20 칩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승인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밤 그리고 오늘 밤까지 갈 거 없이 국내장에서 SK 하이닉스 탄력 좀 받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금씩 오르는 것 같던데요. 좀 전에 네. 밖에서 보니까 조금씩 오르는 게 이런 영향인데 16일 날 얘기한다 그래놓고 미리 얘기를 했네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잡고 싶은 거죠 CEO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중국이니까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에 중국에서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젠슨 왕이. 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바라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쪽에는 좀 호재성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뉴스는 아마 거기에 연관된 뉴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소식 탄력 받아서 국내 반도체주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하위단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또 한때 굉장히 주목 많이 받았던 뭐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포함해서 예. 최근에 미래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이런 쪽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저는 뭐 여러 방송을 하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 때문에 발생되는 시각차? 좀 잘못된 판단?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중에 삼성전자와 함께 이익이 떨어지는 쪽이 아닌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 상관없는데 예. 그냥 대장주가 빠지니까 예, 같이 예. 빠져버리는 그냥 같이 거예요. 빠진 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뭐 EUV 관련된 장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레이저 커팅 장비라든지 이런 데들은 계속 수주가 있고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주식들은 가만히 보면요.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은 거의 대부분 빠져서 밑에서 좀 헤매고 있어 약간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삼성전자 차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양이. 이 흐름이 삼성전자가 빠져서 밑에서 5만 원대에 있다가 6만 지금 3천 원 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좀 더 많이 빠져서 밑에서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부 종목들의 소부장들 주식들을 보면은 저 고점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장이 신고 지수의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근처에 가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 바닥에 있지 않고 한 반쯤 올라와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는 분명히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하반기 어떠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대답을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합니다. 삼성전자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반도체 소부장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반도체 쪽은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네. 보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선수요로 인해서 좋았던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안 좋다라는 분석을 하면서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소위 조방원이 올랐고 전력기기 올랐고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 종목이 올랐고 그러면 다음에 뭐가 오를 거냐. 다음 바톤 터치를 받을 게 뭐가 있냐로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관망을 하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종목을 좀 골라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 쪽은 다들 입장이 비슷하군요. 덩치에 따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엔비디아 빠질 때 삼성전자 빠지면 우리 황당하잖아요. 사실 납품도 안 하는데 엔비디아 빠질 때 삼성 왜 빠짐? 안 올랐는데 네. SK 빠지는 건 네.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이 속보 전해지고 나니까 엔비디아 대이장에서 3% 이상 급등하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2.4% 정도 하락하는 중입니다만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가느냐 이후에 젠슨 왕 CEO가 쐐기를 어떻게 박아주느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장비 시장에서는 사실은 칩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 잘하는데 남의 거 갖다 써왔잖아요. 예. 근데 LG전자가 저희가 장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선언을 해서 좀 신선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 시장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TC 본도로 오늘의 한미반도체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세미텍이 그걸 하겠다고 해서 둘이 싸우기도 그렇죠. 했고 제 중간에 그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도는 이 칩을 쌓는데 그것을 중간에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쌓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도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덜 쌓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압축해가지고 쌓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이제 표현을 좀 하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지금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여기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LG전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LG전자의 회사가 막 바뀌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LG전자의 가전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주가 움직임이 안 좋았던 쪽이 하나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쪽에 하나가 이쪽을 참 찾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더불어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LG전자가 이걸로 성공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옛날에 지속도가 중요했잖아요. 네. 이게 한계가 오니까 위로 싼 거지 않습니까? 위로 쌓다가 얘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한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렬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칩넷을 가지고 옆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죠. 이런 대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호환 그리고 서로의 네트워크 그리고 기판의 크기가 커져야 되고 그래서 유리기판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는 발열 거예요. 때문에. 자, 요렇게까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쪽 섹터는 무궁무진하게 기술 성장에 계속해서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삼성전자가 HBM 원래 기술이 있었는데 이거 못 따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 SK 하이닉스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거 다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원래 네. 기술이 있었고 엔비디아 예전에 삼성전자가 M&A 할 뻔한 것도 살려고 사실죠. 하다 말았죠. 예, 말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늦췄죠. 못 따라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술 발전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진짜 정신 차리고 이걸 빨리 쫓아가겠다고 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치욕을 1년 반 동안 지금 맡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에 가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는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냐 뭐 안 되냐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거짓말하네 또 믿어야 돼 뭐 단독으로 또 나왔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HBM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갈 확률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삼성에 대해서 오랜만에 희망적인 메시지 참 좋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값이 싸다 말고 그냥 큰 사이클로서 움직인다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HBM 말고 다른 것도 이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들어갈 수 있는 쪽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요거 코로나19 때 슈퍼사이클 한번 왔다가 지금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데 한동안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반도체가 아닌
AI 슈퍼 사이클인 거죠. AI. 슈퍼 사이클. 이번에는 반도체가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AI가 있는데 새로운 옛날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을 때 하드웨어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쪽으로 더 상승 이제 이게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AI의 사이클의 초입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가장 각광을 받은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되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으로 인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이고 로봇이고 뭐 AI 헬스케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이클을 근데 하드웨어가 움직이니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범용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사이클이 그러면 언제쯤 올 거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서 우리 소비자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순간에 되면은 범용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업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가겠죠. 그런 시기가 아직 안 오고 지금은 엔비디아형 AI 가속기에 있는 하드웨어 사이클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차별화돼서 따로 움직이는 거지. 결국은 그 시기는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조금 장기적으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당장이 답답하니까 네. 당장 SK 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 못 오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오냐 안 오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뭐 상반기에 좀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나쁠 거다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 결국은 디바이스가 이제 이 개인들이 쓰는 디바이스의 발전이 계속 늘어나면서 디램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소캠도 네. 그다음 차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 반도체에 있는 이 기술을 따라가는 기업들이라면은 기회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의 현재 포지션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인류 최초로 4조 달러를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냉정하게 말해서 엔비디아 팔면 삼성전자 15개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시점에 최고가까지 올라 있는 엔비디아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게 맞아요? 아니면 15개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아요? 두 개 다 사야겠죠. 둘 다. 둘다 그러면 사야겠죠. 만약에 1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몇 대 몇 하면? SK 하이닉스도 넣어야 되는데요. 하이닉스도 조금 넣을까요? 예, 넣어야 되는데 일단 엔비디아는 우리가 어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아성은 지금 몇 년 안에 무너질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50%는 엔비디아 갈까요? 엔비디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한 반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대 엔비디아 5대5. 예, 왜냐하면 이제 수익률 차이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와 예, 있으니까. 수익률 차이도 생길 수 있으니까 5대5 정도 가져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끼면 몇 대 몇이에요? 5대 3대 2? 4대 3대 3? 4대 3대 4. 433 아니면 5대 5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 가름바 비율 5대 5 아니면 433 오늘의 결론이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